예. 뭐 애널리스트가 출장을 다녀오는 게 무슨 새로운 건 아닌데 또 요즘에 해외 출장 갔다 오셨다 그래서 좀 궁금해서 네네. 짧게 한 말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디 다녀오셨고 어떤 거 이번에 출장 다녀오셨던 겁니까? 아, 네. 제가 이번에 일본 기업들 이제 탐방을 다녀왔고요. 기업들 탐방 다녀오셨고. 네네, 맞습니다. 총 5개의 기업 미팅을 했는데 이제 광케이블과 광섬유 그리고 광 부품을 만드는 후지쿠라라는 기업과 그 회사는 이름이 좀 우리도 좀 알려 있죠. 그렇죠. 이제 뭐 네. 코닝 프리즘이한테는 되게 그쪽 업계에서 좀 1티어에 해당되는 좀 큰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아지노모토라고 원래 이제 미원을 만드는 회사로 맞습니다. 알려져 있는데 MSG 개발한 회사죠. 네, 사실 저희가 그것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 있는 건 아니고 네. 이제 이 회사가 ABF라고 아. 기판에 들어가는 절연 필름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한 기업이라서 이제 저희가 방문을 했고 이거 외에도 이제 뭐 엠플러스라는 이제 반도체 테스트 소켓과 광 부품을 만드는 기업, 그 이제 가와사키 중공업이라고 네. 뭐 이제 말 그대로 중공업을 이제 주로 하는 기업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쓰비시 전기 네. 이제 주로 뭐 전력기기 거기는 뭐 예. 네. 이름이 워낙 유명한 데니까. 그래서 이렇게 총 5개의 기업을 다녔습니다. 꽤 국내에서 일본 투자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요즘에 광통신이나 뭐 이쪽에 저 기판 쪽 이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름 들어보셨을 법한 기업들이 꽤 많네요. 저도 리포트 보다가 많이 이렇게 나왔던 회사들이 꽤 낯이 익은 다는 아닌데 뭐 이렇게 있는 회사가 있어서 뭐 오늘 뭐 이 얘기가 메인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만 더 질문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녀오셨는데 리포트는 이제 나오겠죠, 언젠가?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뭐 리포트 때 자세히 나오겠습니다만 어떠셨어요? 위원님 이번에 탐방 갔다 오신 어떤 총평이라고 그럴까? 느낌 그렇죠. 뭐 이런 거? 사실 5개 기업이 공통 분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다른 전방 산업에 노출된 기업들이고, 근데 이제 모두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공급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고, 그냥 후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 기업들이 지금 증설을 다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꽤나 이제 공격적인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공격적인 증설을 기획하고 있다. 네, 이게 지금 기존 생산 능력 대비해서 몇 배가 되는 수준도 해당하는 그런 기업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가동 시점이 대부분 뭐 29년, 30년 혹은 그 너머를 이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되게 좋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든 생각이 이게 일본 기업들이 워낙 되게 증설에 있어서 보수적인 기조를 그러니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여기가 이제 반도체와 다르게 사실 장기 계약 체결한 게 없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몇 배 수준의 증설을 하고 그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고 네, 그것도 이제 시점을 지금 당장이 아니라 29년, 30년 그 그러니까요. 너머를 이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이번 AI 사이클의 지속성을 좀 더 그러니까요. 길게 보고 있다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사이클이 29년, 30년 때 이제 완성이 됐는데 네. 중단이 되면 굉장히 큰 리스크잖아요. 기업이 그러니까요. 망할 수도 있는 극단적으로 네. 저희가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AI 지속성을 이번 사이클의 지속성에 대해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그러한 이제 미팅이었습니다. 그 뭐 회사가 사세요 마세요보다 훨씬 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예, 왜냐하면 사실은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 이런 엄청나게 큰 기업보다도 그런 데는 좀 부침이 있어도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투자도 조금 리스크에 대해서 감내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데 거기보다는 작은 회사들 테니까 뭐 우리나라 중소기업보다 좀 크겠지만 근데 얘네들이 그렇게 2030년 전후를 이렇게 바라보고 지금 그렇게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정말 앞으로 4, 5년, 3, 4년 뒤를까지도 업황이 계속해서 좋을 거라고 보고한다라는 거라 네. 이거는 좀 꼭 반도체 뭐가 어떻고를 떠나서 상당히 좀 앞으로 관련돼서도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좀 접근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요거는 리포트가 아마 저희가 이찬현 의원님을 한 2달에 한 번 정도 좀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쯤에는 나오겠죠, 그죠? 네. 네, 그 전에 나왔을 때 저희가 자세하게 한 말씀 들어봐서 국내 기업들과 또 이제 매칭을 해서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 CPO 얘기에 대해서 한번 좀 종합 정리를 하고 그래서 뭘 보면 될지 국내외 기업들 어차피 이제 해외 탐방 다녀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CPO가 이게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거다까지는 다들 이제 아실 것 같은데 왜 이 얘기가 나오고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는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CPO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면 사실 반도체 그런 공정 패키징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패키징 기술? 네. 그래서 이제 칩과 부품을 같이 이렇게 결합하는 하나의 기판 위에 같이 결합하는 그런 일종의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통해 무엇을 하느냐? 그렇죠. 칩과 칩 간의 통신 속도를 좀 더 올리고 아, 전력 소모를 그 대비해서 줄일 수 있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점이 있는 기술이다. 통신 속도를 높이고 대신 전력은 덜 쓰고. 네네, 그 통신 속도 대비해서 쓰는 전력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이 CPU 얘기가 나온 이유라는 걸 거꾸로 얘기하면 네네. 지금 AI 데이터 센터 내에서 칩 간의 통신이나 또는 뭐 렉과 렉 간의 통신이나 네,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AI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 간의 뭐 연결이나 등등등 네네. 이런 것들이 하여간 뭔가 병목이나 매끄럽지 않거나 뭐 하여간 뭔가 안 좋다 이것 때문에 새로운 기술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희가 GPU는 이게 세대마다 그 늘어나는 그런 연산 속도가 그렇죠. 되게 잘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그에 대비해서 이 GPU 간의 통신, 이 통신 속도는 그 GPU의 세대가 이제 지나가는 그 연산 능력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연결이 병목이다라고 하는 게 그 GPU의 성능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데 저희가 그걸 못 따라오고 있다 보니까 GPU를 인프라가 못 따라가는 거군요, 지금. 네, 그래서 그 GPU의 연산 능력을 100% 저희가 활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인터커넥트 연결 쪽에 많은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돈 들여서 새 GPU를 가져왔는데 네, 그거를 100%는 둘째치고 70~80%도 활용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돈 낭비인 거잖아요. 굳이 이렇게 비싼 걸 들여올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죠. 축구팀 같은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돼요. 이제 각각의 선수들이 GPU들이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얘들 간의 연결이 그만큼 이제 효율적으로 안 되면 전체 이제 클러스터의 성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CPU가 지금 나오는 거고. 네, 그래서 이른바 흔히 말하는 이제 매끄럽게 왔다 갔다 안 되면 병목이니까 현재 상황에서 이 CPU도 결국 그런 병목 때문에 칩과 렉과 렉 간 뭐 GPU 간 이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도입이 되는 그렇죠, 기술이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엔비디아가 뭐 밀고 있고 젠슨왕이 이 얘기를 먼저 꺼내고 등등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저게 대세다, 저렇게 무조건 간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뭐 관련 광통신이나 CPU 관련주들이 뭐 주가가 최근에 올 들어서 급등을 하기도 했고, 물론 주가가 워낙 부침이 심하게서 참 들어가고 이러는 것들이 쉽지는 않긴 한데, 그러면 정말 이거는 확실하게 100% 무조건 가는 기술인 겁니까? 사실 뭐 100%라고 제가 단언 드리긴 좀 어렵지만 네. 이게 사실상 궁극적으로 이제 나아갈 방향이다. 어느 정도 좀 필연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저희가 이 컴퓨터 렉들을 보면 갈수록 크기가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 렉 간을 연결하는 그 거리도 늘어나고 있고요. 커지고 늘어나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저희가 이런 칩과 칩을 연결할 때는 다 구리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100%. 지금은.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게 연결해야 되는 거리가 늘어나게 될 텐데, 이제 구리는 연결해야 되는 거리가 늘어나게 되면 급격히 효율이 떨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광을 쓸 수밖에 없는데, 아, 이제 광을 어떻게 쓰느냐? 그렇죠. 그 기술 중 하나가 이제 CPU라고 CPU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CPU 말고도 다른 광 관련된 광통신 기술이 또 있긴 있다. 뭐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 그건 과도기에 있는 그런 기술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은 바로 CPU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위원님이 이렇게 막 100%라고는 아니라고 살짝 이제 좀 뭐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로서는 이게 가장 매력적인 대안인 건 분명하다. 그렇죠. 그렇게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네. 최근에 보니까 삼성전자도 이 CPU 쪽으로 뭐 사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기사로 잠깐 나온 걸 봤었는데, 네네. 그럼 삼성전자도 통신 쪽, 원래 통신 장비 쪽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뭐 화웨이나 이런 데 비하면은 조금 뭐 밀린다 얘기는 하긴 합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이 통신 쪽 장비 쪽도 굉장히 기술력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 CPU 시장에 들어온다 그러면 네네. 삼성전자가 맞는 거는 어떤 걸 맞는 겁니까? 네네. 일단 삼성전자가 발표한 로드맵에 따르면 그 사실 CPU 이런 뭐 시스템 설계라던가 네. 뭐 CPU가 적용된 장비의 완제품 이런 거 만드는 건 아니고요. 아, CPU라는 게 결국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와 부품의 패키징 그렇죠. 패키지. 의 기술, 그게 핵심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그걸 이제 대만의 TSMC가 이제 가장 잘 하고 맞습니다. 있는데, 네네. 삼성전자도 결국 파운더리가 있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우리도 TSMC처럼 파운드리 쪽에서. 그런 역량을 이제 패키징 역량을 우리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하겠다, 이 CPU라는 시장에 우리도 이제 뛰어들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CPU를 한다라는 얘기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분에서
네, 그렇죠. 이거를 패키징 쪽을 패키징 이제, 쪽에서 네. 이걸 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디테일한 얘기로 좀 들어가 보면 해외 이게 국내보다 해외 쪽에서 먼저 앞서 있는 거죠. 대만이나 네, 뭐 그렇죠. 아무래도. 쪽에서. 그럼 해외 쪽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여쭤보는 게 낫겠네요. 해외 쪽에서 좀 우리가 알 법한 그런 이 CPU 관련된 회사들은 어디라고 보면 됩니까? 우선 일단 이 CPU가 사실 그 뭐 반도체 기술도 중요한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연결 아니면 이제 뭐 패키징 등의 공정 네. 그리고 이제 뭐 소프트웨어 등 해서 이게 사실 시스템 단위의 그런 통합 설계거든요. 아, 시스템 단위로 이렇게. 네네, 이게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설계하는 이제 사업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엔비디아 아, 그리고 이제 브로드컴, 설계하는 데는 엔비디아 브로드컴. 예. 뭐 마벨 테크놀로지 네. 등이 있습니다. 이제 예. 다 미국 기업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키징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이제 대만의 TSMC가 가장 기술력이 앞서 있다라고 아. 좀 봐주시면 되고요. 패키징 쪽은 TSMC고. 네네. 그러면 아직 삼성전자가 이 CPU 패키징 쪽에서 뭐 TSMC처럼 뭔가 아웃풋을 내고 있는 거는 아직은 아니고 그렇죠. 이제 뭐 이제 하겠다라는 하겠다라는 네. 거고. 그러면 그 밑에 단에서는 뭐 최근에 많이 움직였던 이런 종목들 뭐 케이블도 있고 등등도 있을 텐데 그 밑에 단에서는 우리가 알만한 그런 해외 기업들은 주로 대만 회사들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 이제 결국 이게 또 반도체다 보니까 그 공정 관련된 장비 회사들은 이제 뭐 대만이나 일본에도 있고 뭐 한국에도 있고 등등 있죠. 근데 뭐 케이블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뭐 CPO라서 광 케이블이 쓰인다라기보다는 아. 원래 광 통신이다 그렇죠, 보니까 그냥 그렇죠. 케이블은 항상 쓰이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CPU 관련돼서 좀 주목을 해야 될 네네. 뭐 국내 기업들을 좀 살펴본다면 지금까지 뭐 주가들이 많이 움직였던 기업들도 있고 뭐 그 기업들을 우리가 보면 되는지 아니면 위원님께서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보시기에는 이런 기업들이 이 CPU 기술이 정말 대세가 되고 이게 향후에 AI 데이터 센터마다 다 적용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런 기업들이 그래도 좀 뭔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는 데들은 어디입니까? 그런 기업들이 국내에 있다면? 네. 사실 몇 없긴 한데요. 일단 가장 직접적으로 좀 노출이 되어 있는 업체로 성우전자를 저희가 꼽을 수 있습니다. 아, 역시 주가 많이 올랐죠. 그렇죠. 사실 CPU라는 게 연초부터 있었던 테마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미 주가방이 좀 있었지만 저는 좀 더 큰 업사이드를 보고 있기도 하고요. 네. 이제 그 성우전자라는 기업이 사실 인수한 기업이 하나 있거든요. ADS 테크라고. 그러니까 걔가 그걸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 ADS 테크가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이런 광 부품 중에서 렌즈라는 부품이 있는데 네. 그 부품을 이제 정렬하고 뭐 본딩하고 뭐 이러한 이제 공정들을 맞는 장비를 납품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CPU가 확산될수록 저희가 각각의 이런 광 부품에 대한 정밀 정렬 그런 작업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 이 시장 사실 시작도 안 한 거거든요. CPU라는 게. 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네. CPU 시장이 아직 개화가 안 됐습니다. 본격적인 개화 시점은 뭐 한 28년 하반기에서 29년 요쯤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그때까지는 지금의 구리로 이렇게 가는 거고 네네. 그게 이제 조금씩 이제 대체가 되는데 본격적인 시장 2028년? 28년 뭐 하반기나 아니면 뭐 지금 업계에서는 29년 뭐 아, 그럼 30년까지 아직 한 2, 3년 뒤 얘기군요. 네, 엄청 좀 긴 호흡으로 좀 가져가야 되는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게 성우전자라는 회사가 있었고 네. 최근에 그럼 이쪽에서 우리가 좀 더 그러니까 뭔가 실체가 있는 걸로 좀 봐야 될 기업은 성우전자 하나 정도로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조금 더 확장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까? 확장할 수 있죠. 이제 성우전자는 그냥 이 CPU 단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좀 어느 정도 노출이 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네. 그거 외에도 뭐 예를 들어 중소형주에서는 이제 RF 머티리얼즈나 오이 솔루션 이 정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이제 뭐 오이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기업이 원래 기지국 그러니까 통신 사양으로 네. 광 부품을 납품을 했는데 이제 이게 올해 3월에 OFC라는 이벤트에서 우리도 데이터 센터용 그리고 이제 CPU에 적용되는 이 외부 광원을 샘플을 만들었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하반기에 납품을 빅테크 향으로 샘플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 이제 가시화가 되면 좀 시장에서 뭐 샘플 단계에서 이제 뭐 양산으로 넘어갈 수 있는 뭐 그런 기대감이 좀 적용될 수도 있죠. 그래서 오이 솔루션이 있고 이제 다른 하나는 RF 머티리얼즈가 있는데 그 얘기는 그 회사는 저 위원님도 종종 그쵸. 얘기하셨던 회사예요. 맞아요. 뭐 지금 대부분의 매출은 다른 곳에서 그 다른 이제 광 부품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여기도 그 CPU에 들어가는 부품의 패키징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본격 양산이 되면 이제 CPU라는 시장이 개화했을 때 어느 정도 매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쪽은 조금 후발인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사실 모든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서 관련된 저희가 다. 좀 네. 근데 우리가 또 좀 짬밥이 좀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아니지만 제조업 짬밥이 좀 있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아마 오이솔루션도 그럴 거고 아레트 머트리얼도 그럴 거고 뭐 몇 년 전에 만들어진 회사들이 아니고 스타트업들도 아니기 때문에 상장도 돼 있지만 업력도 좀 돼 있고 네네. 오히려 이제 좀 작다 보니까 시총이나 이런 게 이렇게 부각이 안 됐을 뿐이지 기술력이 또 그래서 기술력도 없다 이렇게 또 폄하할 수까지는 아닌 거니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광통신 쪽 관련된 말씀하신 기업들 또 혹시 위원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기는 어렵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기업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떨 것 같으세요? 이쪽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좀 이렇게 대만 업체들처럼 좀 이렇게 좀 확장성을 이렇게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 이제 CPO의 그런 밸류 체인에서도 정말 중요한 뭐 핵심 뭐 예를 들어 그런 광원이라던가 네. 이제 뭐 안에 들어가는 뭐 광섬유 아니면 이제 광섬유도 이제 CPO용 광섬유 좀 다르거든요. 네. 뭐 패키징 같은 그런 것들은 솔직히 기술 격차가 이미 많이 나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따라잡기는 어려워도 저희가 공정단에서 이제 장비를 만들 때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성우전자의 ADS 테크도 네. 사실 이미 점유율이 꽤 높거든요. 글로벌 시장에서. 네. 그리고 그러한 광 부품 정렬 이 공정단에서 시장 점유율이 과반 이상 정도 될 겁니다. 이 회사가요? 네네. 그래서 독일 회사와 이제 양분하고 있는 시장이라서 양분하고 있는 국면이라서 충분히 여기는 경쟁력이 있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조금 그렇게 주도적으로 뭘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분야긴 하다 아직은. 네네 저희가 추격하는 입장이고 뭔가 주도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내러티브가 막 엄청 나서요. 주가도 사실 굉장히 좀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사실 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좀 냉정하게 이렇게 좀 참고해서 들어보실 만한 그런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잘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